저는 해외 촛불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수라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예고했던 거는 우리 장호준 목사님 그리고 국내 촛불행동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좀 모두 발언들을 하고 또 국내 소식을 좀 전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우선 그 커넥티컷에 사시는 장호준 목사님은 갑자기 감기도 심하고 또 코비드까지 걸려가지고 오늘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7시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시고 어쨌든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국내 촛불행동 권호영 대표는 좀 전에 그 윤석열 담화 때문에 급하게 아마 국내에서도 지금 그 회의를 소집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에 참여하느냐고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 우리 해외 촛불방을 통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메인 그 스피커였던 두 분이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그 준비되지 못한 제가 간단하게 모두 발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123 사태에 대한 지역 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같이 나누고요. 또 오늘 준비한 우리 해외 촛불행동 시국 성명서 낭독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바람, 예상은 오는 14일 토요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국힘당의 몇몇 의원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동조당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우리가 국힘당에 보내는 여러분들의 어, 개별적 메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모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짧게 짧게 나눠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해외 우리 동포들, 애국 동포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간담회의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발언을 하셔야 될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치 마시고 참여해서 발언해 주시고요. 발언은 웬만하면 한 1분 이내로 짧게 발언을 해 주시고 뭐 2번씩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9시 6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 해외 동포 시국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바쁜 반갑습니다.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해외 동포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오늘 좋은 간담회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워싱턴 지역은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으산한 날씨가 이렇게 오늘 낮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으산한 날씨입니다. 이 으산한 날씨에 좀 전에 윤석열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는 협박이고 하나는 지 변명, 그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놀라셨겠지만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은 사실상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총과 장갑차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또 그 국회를 해산하려 했던 국가 내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용감한 국민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의 긴밀한 움직임으로 그 일촉일발의 유혈 사태를 막고 계엄령을 해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월 3일 우리는 80년 광주의 참혹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역사의 엄청난 퇴행이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진행되고 밝혀진 여러 가지 사건들만 봐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 동조자들은 내란죄로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가 윤석열 일당이 준비했지만 그 부실한 준비로 좌절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놈들은 나름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 성공을 믿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저들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와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워온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지성과 투쟁의 결과로 막아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14일 탄핵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는 꼭 통과돼서 윤석열이 그 대통령직이 정지되고 내란 수괴로 체포 구속되는 국민의 승리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윤석열 즉각 구속, 즉각 탄핵을 바라는 해외 동포들의 생생한 투쟁 소식과 향후 결과를 위한 향후 투쟁 방향,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마음 졸였던 지역 소식들과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발언하실 수 있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거를 보면 이번 주 내 해외 지역 집회는 8개국 34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현재 8개국 34개 지역이 이번 주 내에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대단하지만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도 다 해외니까 우리 셀프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집계가 네, 조금 늘어서 9개국 37개 도시예요. 지금 현재까지요. 예, 9개국 37개 도시. 네. 37개 도시에서 요번 주 그 시위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우리 해외 동포들입니다. 아까 소식 들은 거로는 우리 미시 USA에서 국내 14일 날 국회 앞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에게 1만 2천 개 그 오뎅을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시 USA 우리 동포들도 대단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참 큰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 즉각 구속, 즉각 탄핵은 오늘 14일 토요일 날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14일 토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일 그 탄핵 투표가 통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해서 통과가 못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에릭 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브리즈번 촛불행동 에릭 윤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윤지우입니다. 예, 브리즈번은 국회에 투표 시간 맞춰서 30분에서 1시간 일찍 모이기로 했고요. 미리 힘차게 시위를 하다가 저희는 희망하는 것이, 탄핵이 가결되고, 어, 탄핵 시위에서 탄핵된 파티로 넘어가기를 지금 희망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티까지, 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파티까지 준비를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안 되면은 더 힘차게 저희 분노를 이제 더 좋은 쪽으로 발휘시켜서 예, 예, 더 힘차게 싸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그 우리 그 해외 지역에서 호주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대단히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누구 어느 분,
예, 예, 뉴저지에 사는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어제까지 뉴스를 통해서 국힘당 의원 중에 현재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한 의원들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하기 직전에 한동훈이 탄핵 입장을 당 대표로서 공식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4일 날 토요일 날 있을 탄핵은 거의 뭐 100% 국회에서의 탄핵은 가결되지 않을까. 음, 따라서 직무는 정지될 것이고 네. 싸움의 방향은 조속한 구속, 즉각 구속, 체포와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역시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윤석열 담화 이후에 한동훈이가 나와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쓰기 싫어했던 탄핵.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국힘당 의원들이 뭐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자기의 담화를 통해서 국힘당이 조금 동요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힘을 보내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두 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혹시? 저희 지역에는 조지아 포럼이라고 하는 네네네.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인 동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 그 조지아 포럼에서는 이번 토요일 여기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에 이곳 지역에서 네. 저희들이 열심히 그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이번 2시 반에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죠. 아, 예. 캄수바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이면 한국 네.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이네요? 토요일 2시 반이면은 일요일 14시 뭐. 토요일 새벽 2시 반 되겠네요. 그래. 그러면 이제 탄핵 결과가 난 이후에 네네. 하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탄핵 결과의 승리의 자축이면서 또 즉각 구속과 네. 체포를 외치는 그런 또 시위를 아틀란타에서 준비를 합니다. 아니요, 정정할게요. 시간 네. 틀렸어요. 2시고요. 2시. 유자 평화 포럼이 하는 게 아니라 애틀랜타 행동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 단체가 모여서 어허. 하니까 애틀랜타 행동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아틀란타. 아, 네. 예, 아, 그리고 아, 시간은 2시고요. 한국 네, 네. 시간으로 새벽 4시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네. 상황이 바뀌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면 2시. 토요일 날 오후 2시 아틀란타에서 시위가 있고 시위 주체는 아틀란타 행동으로 하고 이제 그 행동에는 여러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김우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아틀란타 평화 포럼인가? 평화 포럼도 거기에 참여하는 한 단체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시위가 축제의 시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다른 지역, 라스베가스 박재경 선생님도 들어와 계신데, 라스베가스, 와, 라스베가스는 처음 저희랑 접하는 것 같은데. 저 몇 사람 없어가지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 예.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예. 네. 그 토요일 날 탄핵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역시. 예. 그 라스베가스에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해외 동포가 한 700만, 800만 되잖아요.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소수의 한인들만 살아 계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혼자서 이렇게 손피켓 들고 1인 피켓 해서 사진 네.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해외다. 나도 한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올려주시면은 그러면 훨씬 더 우리들이 힘이 나죠. 예, 그렇게 이번 주말에 힘을 모으는 게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촛불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럼 네, 거기다가 혼자라도 네,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아. 예,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혹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시 USA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예전에 했는데 지금 그때 이태원 이후로 번아웃이 와서 쳐다보지 아니, 못하고 만약에 있습니다. 뭐 혼자시든지 뭐 몇 분 네, 하시면 장소하고 시간만 알려주시면 미시에 뭐 저 혼자 가니까 뭐 누가 와주세요 하면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네, 오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주에 보니까 미시에 올린 거 보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실 음, 마음이 있으시면 그 내용 주시면 올려가지고 네, 제가라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주시면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죽지 말고, 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손을 잡는 겁니다. 예전에 네, 우리 저기 뭐야 싱가포르에 계신 분이 혼자였었어요. 혼자였는데 혼자서 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또 신고가 허가제래요. 그래가지고 신고된다. 그 무슨 시위나 집회나 하려면 그래서 한 명이 가더라도 뭐 그 꼭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싹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기 우리 같이 합니다. 오타와의 채연님도 10년 전에 세월호 때 처음 혼자 1인 시위 하셨어, 한겨울에 거기도. 예. 지금 잘 하여튼 들어가 계시 힘내세요. 네 예, 사람 네,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희 죄송합니다. 저 이유진이라고 하는데요. 재경 씨랑 그 베가스에 있는 오, 예, 교민인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어서요. 재경 씨가 저 초대해줘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네, 그 재경 씨랑 지금 머리 맞대고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여기 한국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음, 반대쪽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 겁이 많이 나서, 어, 겁이 좀 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음, 한다면, 좀 뭐 두세 명이 나가서 만약에 서서 한다면, 네, 그,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그,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거를 한인마켓 앞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학교 앞이나 다른 더 그런 장소, 퍼블릭 로케이션에서 하는 게 더 좋을지, 그것도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가 조현숙 좀 씨. 말씀드릴까요? 네네. 뭐 한두 분이 하시고 조금 겁이 나고 그러시면, 뭐 대중 시위가 아니니까 괜히 좀 봉변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는 누가 봐도 라스베가스한 좀 랜드마크에 가서 1인 시위 하시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려주시면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그걸로 또 홍보해서 왜냐면 이게 이번 주로 끝나면 좋겠지만 탄핵이 된 후에도 그래도 이게 또 탄핵 헌재로 또 가고 하면 몇 개월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보신 분들이, 베가스에서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조인하고 하시면 몇 명이 되면 그래도 음, 대중 집회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서너 분이셔서 조금 무섭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좀 라스베가스 좀 랜드마크에서 뭐 한 군데도 좋고 막 이동해서 사진 좀 많이 찍으셔서 그걸 좀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런 아이디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집회 관련해서는 보드워크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First Amendment이기 때문에 자유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지 아, 마시고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뭔가 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 사진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예, 힘내세요. 예, 파이팅. 오케이. 또 다른 분, 예, 우리 오타와 최현 선생님. 저 그동안 혼자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퇴진 집회. 네. 드디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와우. 예, 오타와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 포스터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고. 예. 저희가 시국 선언문을 제가 초안을 드리고 음, 지난 3일 날 보고 계엄령 터지는 걸 보고 5일 날 시국 선언문을 제가 작성을 해서 돌렸어요. 예, 돌려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편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과격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이분들은 다른 분들 생각에서 조금 순화한 표현으로 시국 선언문을 내서 오늘 풀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오타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172분 현재까지. 오 마이 갓. 와, 박수.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와, 오타와, 파이팅. 와. 이번 주에 산익소초안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하느냐 마느냐로 조금 이제 그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하자고 했거든요. 소초안이 뭐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헌재 음, 결정까지는 몇 음, 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까 또 음. 저는 국민의힘 못 믿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못 믿습니다. 네, 저도 못 그래서 믿습니다. 끝날 지금 때 끝나야지. 혹시 괜찮으시면 발언하실 때, 네. 내가 어느 지역 누군데, 뭐, 이건 좀 프라이버시지만, 뭐, 나이를 얘기하실 수 있으면 나이 얘기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은, 뭐, 왜냐하면은 우리 경향신문 최서은 기자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 JNC TV에서도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지역과 이름 정도는 우리가 딱 나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네.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타와는 지금 현재 최저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날 지금 예상 기온이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0도 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와.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좀 날 좀 좋을 그래도 때 좀 뭐, 해주지. 하여간, 이렇게 같이 또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오타와, 그 추운 영하 20도, 국내 분들한테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울도 추운데, 이 영하 20도에서도 우리 해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아, 저희 박근혜 때도 힘내십시오. 했습니다. 그렇게. 저 오타와의 추위는 뭐 제일 춥지 않아요? 캐나다 중에서 거의 제일 추운 지역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뭐 좀, 잠깐 더 추운 데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 박동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우리 조국의 민주화 또 정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조국의 그 동포들이 받는 고통 들이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선을 위해서 그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12월 3일 날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표되고 2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서 계엄이 해산되고 그러자마자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시작을 해서 맨하탄으로 행진을 하고 UN 본부 앞까지 시위를 하는 그런 집회를 12월 4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토요일에는 더 많은 분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처음에 한 30명 솔직히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150명까지 모여왔었고요. 거기가 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한인분들이 또 오며 가며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는 저희가 외치는 윤석열 탄핵, 뭐 김건희 구속, 국힘당 해체 이런 구호들을 우리 못지않게 아주 더 힘차게 외쳐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이어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2차 그 탄핵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탄핵되기를 희망하고 그쪽에 51% 걸겠습니다. 52%.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금 전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그 발표한 담화를 보면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대국 그렇죠. 전쟁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 북한을 향해서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이미 겨룬 바 있고 다시 한번 그런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는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에 물론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좋겠고, 그러나 그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은 어떤 도발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다시 할 가능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13일 저녁 7시에 맨하탄에서, 그리고 14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맨하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더 많이 모이고, 특이한 거는 13일 금요일 날은 2030 세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요. 자기들이 한번 사회도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대세는 203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는 요즘 그 여기 뉴저지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resist like South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인들처럼 투쟁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K 디모크라시, K 랠리를 이 뉴욕 바닥에 외국인들에게 한번 선보이는 그런 구호와 노래와 또 형광등과 또 젊은 열기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 전에 한 1년 반, 2년 전부터 뉴욕의 비상시국 회의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집회를 해왔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소수 정예로 거의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뉴욕 맨하탄에서, 그리고 뉴저지의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해오시던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뉴욕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저희들이 감명받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해외에서는 뉴욕, 호주,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LA 이런 지역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그 미 동부 지역의 뉴욕은 또 미주 지역의 어떤 선구자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2030 세대가 나와서 같이들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요즘 그 시위 문화가 국내에서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봉 같은 거, 뭐라 그러죠? 무슨 봉? 봉? 이런 거. 야광봉. 야광봉, 흔들고 막 그러는데, 저도 얘기 들었긴 한데, 우리도 좀 해보고 싶어서, 요번에 좀 우리가 그런 야광봉도 우리가 오달했어요. 오달해가지고, 우리가 금요일이지? 금요일 날, 워싱턴 금요일 날 야광봉 들고, 우리도 캐롤 부르면서 한번 신나게 탄핵 투쟁을 외쳐볼까 합니다. 지금 장호정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장 목사님, 여기 모이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좀 늦게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게 장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네티컷에 있고요. 그리고 그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오늘은 좀 뒤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설까 그랬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내가 아프다고 해서 민족이 아프고 국가가 아픈 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약 먹고 잔다고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 그냥 머리에 하나 숫자라도 보탤까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스쿨버스 운전을 합니다. 근데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 NPR 뉴스를 듣는데, 그때가 아침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NPR 뉴스에서 브레이킹 뉴스 그래가지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마셜 로를 디클레어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장난이냐, 누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가 부동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동시. 그 부동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긴 윤석열이나 박근혜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단어들을 우리한테 새롭게 가르쳐 준 거 많잖아요. 근데 그 부동시라고 하는 게, 사람은 눈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눈이 있는 이유가
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 한쪽 이렇게 감고 이렇게 보면 거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시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의 부동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부동시는 거리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동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런 그,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박정희가 먼저인지 문재인이 먼저인지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박정희를 자기한테 더 가까이 놓고, 아니, 더 멀리 놓고, 아니, 더 가까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인데, 저희 때는 그 군관민이라고 했어요. 군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관이죠. 관료들, 그리고 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게 바로 계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민정부로 들어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가. 그래서 그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동시를 가지고 있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령을 만들었죠. 예전에 돌아가신 그 오리 전태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이게 나무 토막이라고 하면 팍팍팍 쪼개서 장작이라도 쓰지.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이니 장작도 쓰지 못하고 이건 뭐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르신들 말씀처럼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밖에. 우리 이재수 의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58년 개띠입니다. 걸음마 배울 때부터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고 그 자라난 그런 세대들이에요. 쿠데타, 4.19, 5.16 그리고 박정희 18년 동안 그 참혹했던 시절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잡혀가든지도 모르고 잡혀갔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가방 열어 그리고 그 불신검문을 당해야 했고 박정희가 죽었을 때 길거리에 서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했던 그 노인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았었구나 하는 그 박근혜 말대로 자괴감 속에 빠져 있었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1980년 5월 19일 5.18 터지고 난 그 다음날 군대에 끌려갔었는데요. 참으로 많이 붙잡혀갖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맞기도 했고 그랬던 세대였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을 이 부동시 갖고 있는 이놈을 왜 우리가 탄핵하고 몰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참혹한 날들을 다시 전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 각곳에 흩어져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가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 700만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자유, 정의, 평등,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진정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런 생각을 어쩌면 하기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혁명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 한 가지는 목적이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는 연대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희생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4.19의 희생이 있었고 6월 혁명의 희생이 있었고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희생이 또 있었다고 하면 이 윤석열에 대한 또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잘 됐다 생각 싶어요. 왜냐하면 그 똥볼을 차가지고 자기가 자기 희생을 만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예,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뭐 하여튼 어, 예, 한 가지, 그 네, 감사합니다. 시민혁명의 3대 요소, 우리 장호준 목사님께서 얘기했네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목표가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투쟁하는 데는 약간의 희생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희생 없이 우리 승리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연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네. 해외 지역에서 지금 우리 린다님께서 계속 해외 지역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더 늘어났나요? 9개국, 아니, 38개 지금, 도시, 그 라스베가스 포함해서 38개 도시. 38개 도시, 왜냐면 9개국 라스베가스 하실 거죠? 9개국 38개 도시가 이번 주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보니까 미시간 지역에서 와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성민영 씨.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미시간도 이번에 집회 하나요? 네, 저희는 이번 주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장소 예약을 못해서 아하, 예, 다른 대안의 행동으로 대체를 했고요. 저희는 예. 대신 지난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네. 그래서 미시간 아니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예, 예. 예, 저는 미시간에서 세월호 모임인 미시간 새사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송민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난 일요일에 미시간 새사모랑 미시간 노사모랑 북미 대학원생 연구자 모임의 네. 예, 미시간 대학 지부 학생과 연구자분들, 박사과정 학생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학생이라기보단 연구자분들이죠. 예, 그분들이랑 함께 이제 집회를 조직하고 학생분들, 연구자분들의 진행으로 저희 집회가 진행이 됐고요. 한 130분 정도 오셨어요. 주로 이제 미시간에서 거주하시는 교수분들도 많이 오셨고, 연구자분들이랑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미시간에서 사실 그 시국선언 작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미 대학원생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도 미시간에 있는 분들 주도로 시작되었고, 북미 한인 교수 시국선언도 미시간에 계신 교수님들 여러분들께서 주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가지고 그 시국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해서 뭐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도 하고 자유발언 시간도 가지고 끝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제 뭐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회 사진이랑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마이뉴스랑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 추가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미시간 대학교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그 어떤 이벤트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외 집회 대신에 피켓 사진을 모아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그 행동을 대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박수. 예,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 55년 양띠 김우정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좀 안도감을 가져야 될 게 잠깐만, 어느 지역이시죠? 여기 아틀란타. 아틀란타. 네, 55년 양띠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엄 당시 그 순간에는
미국이 모르고 있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예.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어떤 그 염려는 이제 좀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서 함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 무슨 그 소란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말 그 케이팝이라든지 그런 20대, 30대 그 축제 문화라든지 그런 세계인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착실하게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면은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희망적인 나라가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화이팅입니다. LA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LA 하세요. 예. 예,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전 세계 참여 지역 올렸는데, 일단 이거는 전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역만 이제 골라서 온라인에 뭐 떠돌아다니고 저한테 제보해 주신 것만 올렸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하신 지역, 아까 그 미시건 지역도 하셨는데, 이번 거는, 제가 취합한 지역, 그리고 이번 주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왜냐면 기자님도 들어와 계신데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주만 하는 거고, 지난주에도 이미 벌써 시작한 지역도 있고, 그 지역들은 빼고, 이번 주에만 하는 지역이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LA에 있는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로 시작해서 지금 2년째 LA 촛불행동에서 지금 계속 매주 시위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시위를 하고 계시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 그 투표를 할 때, 한국 시간으로 5시였잖아요. 오후 5시인데, LA 시간은 밤 12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서 밤 12시에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도 하고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한 새벽 1시 반까지 영사관 앞에 있었는데, 뭐, 그날 통과가 됐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그 동포들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을 텐데,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불참하는 바람에 다들 너무 불안에 떨고 저희도 이렇게 시위를 또 해야지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당도 그 내란에 그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라는 거를 저희가 깊게 알게 됐고 한두 명뿐만 아니라 그 전부 그 집단이 문제라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그 잘못된 걸 알으면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밤 12시에 모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11시에 모였고, 이번 주에도 LA는 금요일 오후 7시,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또 2번 모입니다. LA에서는요. 하여튼 LA가 참 대단합니다. LA 진짜 대단합니다. 예, 밤 12시에 모여서 2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탄핵 그 투표를 결과를 기다리고 보는 그 열정. 그리고 거의 매주, 1년 넘게 매주 이 집회를 열어가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그 개별 발언을 잠시 멈추고,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긴급 시국 성명서,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준비한 시국 성명서를 간단하게 먼저 우리 조현숙 씨는 코리아 피스 나우, 지금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에 엄청나게 앞장서 있는 우리 KPN, 그 풀뿌리 운동, 뭐지? 그 정확하게? 네트워크. 설명하세요. 예. 본인이 피스나우. 본인 소개하시고 성명서 낭독해 주세요. 네, 저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 오르게나이저 조현숙 에꼬라고 합니다. 예, 워싱턴 DC 부근 북버지니아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아까 그 경향신문 기자님이 지역이랑 나이 얘기하라 그러셔서 40대입니다, 나이는. 네, 지역은 워싱턴 DC고 경향신문 기자님 어디 계시는지 채팅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국 성명서 일단 발표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 이상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시간 밤 10시 30분 날벼락 같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서울 거리에는 장갑차들이 줄지어 국회를 향해 이동했고 국회의사당 상공을 공격용 헬리콥터가 날고 있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0여 만에 처음 보는 믿을 수 없는 우리 조국의 상황이 전 세계의 언론들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총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침투했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윤석열의 조직적인 친위 군사 쿠데타였고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행위였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격은 곧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임무를 당장 중단시키고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한 주문을 생생히 기억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내외 민주 시민들은 기쁨의 눈물과 함께 환호와 환성을 질렀다. 이번 탄핵 소추에 반대하여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은 더 이상 윤건희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저들에게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헌법, 내란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힘껏 나설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해외 촛불행동.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성명서 중에 마지막에 내란 종조당 국민의힘도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헌법이나 형식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이 탄핵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성명서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메릴랜드 지역에서 박기용 씨 어디 계시나요? 박기용 씨? 네, 예, 박기용 씨. 맞습니다. 예, 예, 메릴랜드 지역. 메릴랜드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메릴랜드 스테이트고 남쪽이 버지니아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메릴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깐 자기 소개하고 발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그 메릴랜드에 살고 있고 워싱턴 시민학교라는 단체에서 그 회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국 간담회를 들으면서 방금 속보가 계속 올라와 가지고 봤는데 우선 이 간담회 하기 전에 윤석열 긴급 담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긴급 담화에 대해서 한동훈계가 탄핵 찬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아마 국힘당에서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토요일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속보가 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조국 그 당대표죠, 지금은.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일련의 움직임들이 그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지금 생각한다고 지금 급하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 그 때문에 지금 약간의 머리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 발언 좀 들어보고 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도 보니까 연합뉴스 속보로 징역 2년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예, 나왔는데요. 저기 조국 대표한테 참 안타깝네요. 예. 어쨌든 뭐 지금 그 벌어지는 상황들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뭐 개별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하면서 어쨌든 예,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키고 구속시킴으로써 좀 대한민국이 좀 더 그 안정된 그런 그 미래 그 향후 진로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국힘당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국힘당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니 전달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몇 분이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워싱턴 유은원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예,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시민학교 교장 맡고 있는 류은환입니다. 제가 오늘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들어와서 조금 전에 그 발언하신 박기웅 저희 시민학교 교감 선생님이세요. 저희 시민학교의 띵크탱크이자 저희에게 정말 많은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시민학교 얘기는 생략하고요. 지금 국힘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국힘당은 당명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기네가 선거 질 때마다 자기네들이 당명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바꿔줬어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제는 내란의 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란의 당이 계속되면은 국힘당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란의 동조 세력이 되기 때문에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며칠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투표에 참석해야 될 의무를 지키면서 국무회의에 반드시 들어가고 이번에 그 탄핵 투표에 들어가서 참으로 양심의 손을 얹고 국무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가족, 친구, 친척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준엄한 상황에서 반드시 탄핵 찬성 투표를 해줄 것을 저는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 국힘당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완전히 해체될 것이고 이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국힘당 그 의원직, 그 배지 탄핵을 반대하는 순간 날아가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써니님, 저는 미시간 세사모 백원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시간, 지금 미시간 저기 송민영 님이랑 같이 세사모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조국 의원이 지금 2년 실형을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멘붕인데 그 정경심 교수 4년을 구형한 판사라고 그러네요. 네, 어떻게 그 판사한테 또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또 맡게 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지금 빨리 이재명 당대표든지 누구든지 빨리 대통령이 돼서 빨리 사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네, 국민들이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서 조국 교수를 빨리 사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정경심 교수도 거의 4년 가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써서 그렇게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아빠까지 이렇게 했다는 게 딸과 아들도 다 고졸로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진짜 국민의힘이나 그 나경원이나 훨씬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뭐 김학이나 완전 다 무죄로 풀려주고 진짜 그렇잖아요. 너무 증거가 확실한 성접대 동영상 이런 게 확실한 사람들도 자기들 편은 다 풀어주고 너무 화가 나서 네. 이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그러니까
너무 큰 적폐가 해방 후 80년 동안 상식적으로 15년을 빼고는 65년 동안 그 정권이 해먹었는데 언론과 검찰과 자유당 이름만 바꾼 그 자유당 세력 사실은 친일파 그 친일파 세력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엄청난 부와 언론과 또 일부의 대형 교회와 결탁해서 진짜 50년을 해먹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까지 너무 말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판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이 그냥 그 적폐 세력의 모습, 그리고 정말 지난주 토요일 날 말도 안 되게 판결이 부결된 정말 그 건국대 법대 교수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뭐 누구는 음모론이라고 하겠지만 너무 커다란 이 적폐 세력 카르텔의 그냥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그냥 투표를 안 하고 너무나 분명한 내란죄를 진 대통령을 그냥 탄핵을 안 한 이 사건은 그냥 저는 그냥 적폐의 모습을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모두 네. 다 안타깝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잘못된 대통령 하나 뽑아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이 암흑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잘못에 대한 비중과 상관없이 더 엄한 그런 심판들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윤석열 탄핵 그리고 내란죄로의 구속 그래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올바르게 행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투쟁력을 높이고 안타깝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써니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저도 똑같이 이해하면서 아니 우리 모두가 같이 이해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14일 토요일 날 탄핵이 통과되고 다음 주에는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그리고 투옥시켜서 그 죄가를 잡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뉴욕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박바운님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저도 그 갑자기 화급하게 윤석열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잠깐 듣고 왔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조금 듣는 중에 약간 우려했지만은 오히려 더 아마 그 이탈하는 의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담화하는 중에 보면은 이 윤석열이가 아마 조국의 그 유죄 판결을 날 거라는 것을 아는 듯한 그런 심증이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기 결국은 이거 뭐 공산당 선전선동하듯이 저 얼마 안 되는 그 아스팔트에 뭐랄까 그 노인들 그 좀비 같은 이런 그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내 목적을 두고 결론은 뭐냐면은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총알도 안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꿰맞추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일생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예, 그 아주 이번에 그 대단원의 막을 찍고 28분여간 자기가 담화를 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아마 더욱더 아주 마지막으로 무덤에 맨 마지막에 그 지점까지 팠다. 이제 관만 끌고 오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재명 대표님의 그런 어떤 안위가 조금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있는 그 재판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자칫 만일에 그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은 벌금형이라도 참 일이 많이 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쪽에 수구 꼴통들 그 사람들 DNA가 우리랑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할 여지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면은 받아주고 뭐 안 와도 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고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좀 쓰고 버리고
나머지들은 다 밟아서 다시는 못 일어서게, 다시는 그런 DNA가 자랄 수 없게 그냥 아예 그냥 개놈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뭐 개놈 지도라는 건데 흥분 안 개놈 할 수, 욕은 예. 아니고 개놈 지도를 예. 잘라버린다. 맞아요. 예, 흥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 그 박동규님이랑 박바은님은 뉴욕에서 우리 탄핵 투쟁을 이끄는 두 축입니다. 투박 두 분이신데 앞으로도 예, 우리 그 이 탄핵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뉴욕 집회나 시위나 또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LA의 이유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 네, 예, 예. LA입니다. 네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뭐, 지난주에는 사실 영사관 앞에 4번을 나갔어요. 오 마이 갓. 밤 12시에 나갔을 때 탄핵되는 거를 라이브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힘당이 줄줄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번 토요일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한 20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걔네들이 정신을 차려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 이익이랑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한 20명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도 우리 LA는 계속 집회 계속 열죠? 네, 금요일 7시에 있다고, 저는 사실 그 집회를 주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가끔 참여하는데, 금요일 저녁 7시에 있고, 토요일 오전 11시에도 있다고 해요. 근데 토요일 오전은 사실 저희 그룹 중에 한 분, 부친의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갈 것 같고, 금요일, 저녁에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아마 12시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날 집회는 좀 다른 모습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주에 좀 우리가 힘들 내가지고 우리 탄핵 통과시키고 다음 주 시위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신명난 모습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그 LA 집회 조금 뭐 불과 예. 설명드리면은요. 그 지난주 집회부터 1.5세, 2세 그리고 외국인들도 참여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예. 이게 꼭 뭐 1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1.5세나 2세들은 별로 참여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1.5세, 2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참여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워싱턴 DC에 정용석 씨? 버지니아 사시는 분이에요?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정용석 씨는 풍물, 우리 문화, 풍물을, 여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풍물배 한판이라고 하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한 40명, 50명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강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미주 희망연대 사무총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정현숙 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던 거기서 시작된 것처럼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윤석열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 국민의힘 당 그 해체 문제를 단순히 윤석열 탄핵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어떤 아젠다로 삼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옛날 조중동 폐간운동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압박들, 그 다음에 그들 자체 해체, 그들 절대 뭐 자기들 이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양심이고 뭐 찾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해체가 답인 것 같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로 놓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 편이 이길 때까지라는 그 싸움의 정의처럼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정현숙 씨도 수고하셔야죠. 이번 금요일 날 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우리 그 탄핵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파이팅! 장킴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발언. 뉴욕 지역의 김치만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세계 곳곳에 동지들이 다 모이신 것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겹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대하여서 총 걸기를 해가지고 그 친일 매국 정권을 완전히 밀어내고 뭐 그 반민특위를 재설립을 해서라도 역사를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 우리들의 기대죠, 기대인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탄핵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집회들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을 내란 수괴죄로도 체포 구속시켜야만 합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잔당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한국 정부 요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들 모두를 다 심판할 때까지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탄핵됐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또 뒤집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14일 토요일 날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체포 구속이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연말연시예요. 여러분들도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이 촛불 들고 이 탄핵 때문에 나가야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4일 날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기대하면서 그러고 나서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 다시 옷깃을 여미고 남아있는 잔당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우리가 피로 이룩한 평화의 한반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있는 시위 집회에 우리 각자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목소리 힘차게 외치고 우리들의 뜻이 이번 토요일 날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신아입니다. 네네. 저도 이번 토요일 날 탄핵 투표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탄핵 투표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이 오늘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직도 뭔가 그쪽에서 또 꼼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탄핵 투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물론 우리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이 다 뭉쳤지만은 그 힘이 더 강하고 기존 단체들의 그 국힘당이나 그 사람들은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발악을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조국 의원이 2년 선고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 아마 딴 분들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두 분이 임시로 그분들이 이거 전체를 담당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이 담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쪽 한동훈이 이쪽에 그 탄핵 투표를 하겠다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탄핵 투표가 가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오늘 그 윤석열 담화하기 전에 한동훈은 실제적으로 조국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좀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또 감옥에 가게 하는 그러한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준성 검사 그분이 무죄로 다시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 검찰에서 누가 그러니까 검사장인가요? 그 사람을 다시 이재명을 재판하는데 배치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도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을 실제로 검사 그 집단에서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이
그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한독수하고 같이 정치 모든 것을 진행한 동안에 조국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병원에 뭐 어떤 뭐 증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야든지 뭐 그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 나오는 것을 그런 꼼수가 아마 전격적으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어디서 누구 해설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누구 말씀대로 그 일제 잔재 세력이 거의 65년을 제외하고 거의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잔재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검사 집단이 그대로 있으면은 우린 계속해서 또 이러한 이러한 네거티브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그 수사하는 것도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모든 게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은 넣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들어가면은 지금 벌써 검찰가 압수해서 뭐 다 가져가서 지금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보다도 김용년을 전체 우두머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또 감옥에 제가, 가서 예, 네, 그것까지 나왔는데 음, 결국은 좀 윤석열은 말씀을 조금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예, 놓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 하나 예, 좋은 것은 촛불 행동에서 젊은 아이들이 정말 기차게 뭉쳐지고 새로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뭉치는데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조국 대표든지 이재명 대표든지 그 한국의 그 건강하고 또 정의롭고 또 민주적인 우리 정치인들 모두를 지지를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조국 대표한테 열렸고 또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정치 체제고 그리고 잘못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우리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수개범으로 구속하고 처벌함으로써 우리 그 대한민국이 새로 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정의로운 정치인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저희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기, 열정 이런 것들이 국내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번 토요일 탄핵 국회 투표가 통과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이 체포, 구금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하면서 우리 오늘 간담회를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